자, 40강에 대한 핵심 강좌입니다. 여기서는 비교 방식을 얘기하는데, 비교 방식은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라든가 최근에 그 임대했던 임대 사례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요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임료를 평가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때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 이게 상가라면 이 상가가 속해 있는 어떤 상업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여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적인 특성과 유사한 어떤 주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A지구 뭐 상업지역이라면 B지구 상업지역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데서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도 비슷한 상가가 있다면 그런 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동일수급권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수급권 내에 있는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들은 가격대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 여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면 상업 수익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상권이. 근데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 그럼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동일수급권이라는데, 일단은 사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택 기준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일수급권 정도에서 선택해야 되지 이거 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개별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놈과 요놈이 거의 유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 같은 거라든가 얘는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구조라든가 용도도 얘가 상가인데 얘는 아파트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도 마찬가지로 얘는 얘 5층짜리인데 얘는 30층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경관 연수도 똑같은 5층이라도 얘는 1년밖에 안 되는데 얘는 30년 된 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비슷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 그 다음에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1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걸 지금 시점에서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요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 싸게 구입했다든가 정부에 의한 강압적 거래, 급매, 수용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 것들은 선택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급권 내에 그러한 그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는 뭐는 가능해야 된다고요?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합적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이 있고 사례 부동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 땅이 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럴 경우는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얘를 100으로 놓는다면 얘는 한 12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거를 종합적 비교법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점법은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획지 조건을 보니까 아무래도 획지가 이런 땅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한 130 정도 된다. 점수를.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을 보니까 얘는 도로가 딱 붙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100으로 놨을 때 얘는 70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 매긴 걸 기초로 해갖고 얘보다는 얘가 몇 퍼센트 우세하다. 얘보다는 얘가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평점법이라는 겁니다. 보다 더 정확성이 있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점을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기 나름입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거래 시점에 부동산 물가 지수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125다. 그러면 곧바로 100분의 12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년 동안에 25%가 올랐다, 그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동률법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3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매년 부동산 물가가 5%씩 상승했다. 이렇게 물어진다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1 플러스 5%면 0.05죠. 0.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뭐라 하냐면 변동률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임대 사례를 수정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그 최근에 거래했던 임대 사례를 기초로 해서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시점 수정도 하고 사정 보정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이 사례 이거는 대상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례 부동산이라면 자, 요거와 요게 있는데 얘는 사례 부동산은 보증금 5억에 그 그 1,300만 원 주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임대료가 1,300만 원이니까 요거 곧장 여기다가 여러 수정해서 이거 평가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5억 요거 무시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보증금이 비싸면 임대료는 쌀 수밖에 없고 그 보증금이 싸면 임대료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임대료 성격 있는 건 모조리 포함시켜서 자, 이놈의 실질임료에다가 임대료 성격 있는 건 다 포함시킨 걸 뭐라 한다고요? 실질임료다. 이걸 가지고 요 대상부동산의 실질임료를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실질임료는 어쨌거나 요 연 1,300만 원 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요 1,300만 원에는 필요재경비도 포함되겠죠. 요걸 일단 분해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가 사용료라든가 공익비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죠.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수도를 거의 쓰지도 않는데 n분의 1씩 나눠주기로 했다. 나눠서 내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쓰지도 않는데 돈 나간 거는 내라는 얘기는 결국 임대료 성격으로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공익비 및 부가 사용료 중 실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5억을 은행에다 예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자 생기죠? 이런 거를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 해줍니다.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요즘에 많지는 않은데 5년 동안 부동산을 빌리기로 해놓고서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서 시간이 갈수록 까져나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년이 지났다. 그럼 200만 원 까졌죠. 200만 원. 요거를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상가액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은 아직 안 까졌죠. 상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은행에 대체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자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아직 상각이 안 됐다. 아직 까이지 않은 거를 미상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운용이익 요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논리 자체는 좀 복잡스러운데 어쨌거나 예금적 성격이 있는 것,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는 모조리 포함시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